안녕하세요. 시큐리티 리더 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웹 공격의 대표 주자로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SQL 인젝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종합해서 누군가 정리해 놓지 않았을까요? 이번엔 그 정리한 부분의 대표 주자인 OWASP 탑 10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OWASP 탑 10입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프로젝트에서 웹에 관련된 정보 노출, 악성 코드, 취약점들을 연구하면서 한 4년에 한 번 정도 발표하는 웹 취약점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분류된 내용이 지금 최신 형태고요. 아직까지 그 이후론 최신판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OWASP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 표는 2013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오면서 약간씩 바뀐 방법인데요. 순위도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그 위에 있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도 아래로 내려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CSRF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아예 빠지고 순위권 밖으로 빠지고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로그인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못 충족시켜주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XML을 많이 사용해서 외부 객체가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명령어나 지리문으로 공격하여 뭔가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SQL 인젝션 종류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라인드 SQL 인젝션이라고 해서 참 거짓값이나 아니면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시키는 매스 SQL까지도 존재하겠습니다.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서는 명령어 데이터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분에서 함부로 명령어를 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 존재하겠죠. 또한 입력값에서도 공통 필터를 적용해서 모든 데이터 값을 검증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취약한 인증 쪽인데요. 인증 및 세션 관리의 암호키, 그 다음에 세션 토큰의 노출을 통해서 타인의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이제킹 쪽이죠. 그래서 남의 권한 이미 받아놓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방안은 투팩터 인증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SMS나 전화로 ARS 받아가지고 나임을 한 번 더 증명해서 정상적인 로그인 행위를 2번 인증하는 케이스죠. 그 외에 이제 어드민 계정 자체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밀번호 취약 자체를 강력하게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크레덴셜 스토핑이라고 해서 이미 이용한 비밀번호를 많이 다른 곳에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펌프 같은 데서 저번에 비밀번호 유출 사고 났을 때 그때 사용했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다른 금융권의 데이터에 이용하면서 상대편에 있는 계좌 정보라든지 그런 정보를 유출시키는 케이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최대한 아이디 비밀번호는 사이트마다 다르게 하시는 게 유리하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반복하시면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민감한 데이터 노출입니다. 금융정보, 건강정보, 개인식별 정보 등 이제 취약한 데이터를 획득 및 변조합니다. 중간에 태핑 방식으로 해서 스니핑도 가능할 거고요. 아니면 중간에 MITM 방식으로 해서 보통 로그 AP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중간자를 껴서 그 데이터를 전부 가로채거나 변조시키는 방법도 존재할 겁니다. 대응 방안으로선 데이터가 실제로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에 대해서 실제 분류 및 통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암호화를 통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가 이니셜 벡터라고 하는 솔트 기반으로 별도의 값으로 해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아무리 스니핑을 해도 그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겠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XML 외부 객체인데요. XML 문서 내에 외부 객체 참조 기능을 통해서 내부 파일 공유 및 원격 실행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외부 참조를 안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케이스가 존재하죠. 일단은 개발자 교육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외부 참조된 값도 결국은 입력값이기 때문에 입력값을 통해 검증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들을 전부 그대로 실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이슨 처리해서 간단하게 데이터 처리하고요. 똑같이 기존에 있던 양식을 만들어서 쓰는 케이스도 존재하겠습니다. 취약한 접근 통제입니다. 이제 작업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케이스에 이제 다른 사용자의 계정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 권한으로 직접 접근하거나 관리자 페이지로 접근하는 케이스에
그 페이지가 열린다면 이러한 취약한 저크 통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대응 방안으로서 ACL이 존재하겠는데요. 앞에서 배웠던 저크 통제에 있는 이론들을 직접 사용해서 가로행, 세로행으로 그 객체와 주체의 권한을 믹싱시켜서 시큐리티 라벨로 관리하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실제 ACL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접근자 할 때마다 감사를 해서 누군가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6번째입니다. 잘못된 보안 구성이 있는데요. 취약한 기본 설정 및 에러 메시지 설정 같이 이제 서버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에러 노출 부분이고요. 에러만 봤을 때도 이 홈페이지가 어떤 왓스로 구성되는지, 어떤 웹페이지로 구성되는지 정보가 나오고 그에 따라 버전 정보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취약한 버전 정보가 CV에 노출된 경우 실제 공격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안전 설치 및 설정, 그 외에 이제 불필요한 기능 자체를 보여주지 않는 기능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웹답이라고 하는 기능도 존재하고 레스트란 기능도 존재하는데 그에 따라 뭐 get 메소드, put 메소드, 다양한 메소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옵션스나 다양한 메소드가 존재하는데 쓰지 않는 거는 아예 기능 자체를 막아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입니다. 기존에 2013년도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요.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에 스크립트를 실행시켜서 사용자 세션 탈취 및 변조하는 공격입니다. 리플렉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나 아니면 스토어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이 존재하겠는데요. 그 실행되는 위치나 하는 방식에 따라서 링크를 보내서 그대로 돌아오는 리플렉션, 그리고 별도에 저장되어 놓은 스토어드된 XML을 클릭했을 때 발생시키는 스토어드 방식도 존재하겠습니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에 대해서 자동 필터링 도구를 통해서 입력값 자체를 다 막아버리는 케이스도 있겠고요.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스마트 스크린을 이용해서 불필요한 공격에 대해서 차단시키는 방법도 존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HTML이나 인코딩 변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항목입니다. 8번째, 안전하지 않은 역진열을 하는데요. 원격 코드 실행 및 권한 상승, 재습 공격 등의 이제 비순차적 공격이죠.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레이스 컨디션도 이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임이 재습 공격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을 보고 이거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단은 직렬해서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시 데이터 이용만 허용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한을 시켜야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예상이 안 되게 역중력이 생겨버리면 이제 비순차적으로 문제가 생긴 케이스가 생기죠. 9번째입니다. 알려진 취약점, 그러니까 미리 구성했죠.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CV, CWE를 이용해서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하는 공격입니다. 제로데이까지는 아니고요. 알려진 케이스는 이제 원데이라고 하죠. 이미 알려진 취약점인데 조치를 안 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패치 관리 시스템 PMS나 불필요한 기능을 제거하시고 구성 변경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불충분한 로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사고 시에 로그 정보가 부족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케이스에 이제 추적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생기는데, 일반적인 좀 보안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사이트가 되겠죠. 이런 케이스에서 이제 로그가 유실되는 케이스나 로그가 부족해서 사고가 나도 추적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 로그 관리 솔루션인 ESM, SIEM, 그 다음에 아니면 NMS 같이 로그를 좀 정확하고 여러 개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죠.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OWASP 탑10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QL과 같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명령어나 질문 전송을 통해서 오동작을 유도하는 공격은 뭐가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제일 많은 공격 유형 중에 하나인데, 예. 바로 인젝션 공격입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 같이 해서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런 인젝션 공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그겁니다. 외부에 들어온 입력값 자체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제로 트러스트란 말도 있죠. 그 모든 값을 의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런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OWASP 탑10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